우리 경제를 낙관하던 정부가 경제 전망을 수정하고 경기 부양 대책 등을 담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와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역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는데요.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관련해서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상반기 결산부터 해볼까요? 일단 정부 평가를 보면 주요 과제가 잘 추진되고 있고 또 가시적인 성과도 시작됐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동일한 현상을 보고 이렇게 이제 다른 평가를 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고용 지표나 분배 지표는 이제 외환위기 수준까지 떨어져 있고 실물 경제 지표는 지금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이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고 이제 불안감이 커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수출은 7개월째 이제 감소하더니만 이제 급기야는 경상수지가 이제 7년 만에 적자로 이제 돌아섰고요. 1분기 설비 투자는 지금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네. 제조업 가동률은 2009년 이후 이제 최저 수준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올 1분기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 0.4%를 기록을 해서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지금 꼴찌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그런 식으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좀 경제를 좀 너무 낙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이 대외 여건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인정은 했는데요. 하반기에도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성장률을 0.2% 낮춰 잡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대부분이 2% 초반을 전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도 이제 대외 여건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한 전망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외 여건이 상당히 더 기대보다 악화되고 있고 한일 무역 분쟁과 같은 이제 새로운 이제 악재들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1%대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도 좀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려감이 예. 있습니다. 정부는 한 14개 지표 중에서 한 10개 전망치를 이제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전부 대여건 악화 때문이라고 이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정부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이대로 계속해서 이제 재정을 투입하는 걸로 간다면은 하반기가 오히려 이제 상반기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어제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투자와 내수를 살려서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는 이런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 방향 설정은 잘 됐다고 보십니까? 그 경기 활성화 대책이 이제 나올 때마다 내수 확대는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수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될 목표 중에 하나는 분명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처럼 부존 자원이 적은 나라에서 외국에서 이제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면 성장의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수출 기업을 확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정부가 수출에서 내수로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을 하겠다는 이런 이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제 소비와 투자 확대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면 이제 지난해 발표한 1단계, 2단계 프로젝트에 이제 이은 이제 3단계 조치인데요. 네. 1, 2단계에서도 별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3단계에 또 더 좋은 성과가 날 거라고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투자세 공제 확대라든가 그다음에 가속상각제도 확대, 그다음에 그 감가상각 공제 범위 확대하는 것들은 투자에 도움이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 효과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에 대한 이런 혜택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투자세 공제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현행 1%인데 이걸 2%로 이제 올리기로 했고, 그렇지만 이제 그 감가상각 공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만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대기업까지 이제 대폭적으로 확대를 한다면 투자가 좀 더 크게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노후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인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소비를 앞당기는 효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별 효과가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는 누구나 가정에서 한 대씩 갖고 있는 이런 이제 필수제에 가깝기 때문에 네. 차제 개별세를 항구적으로 낮추거나 아니면 없애는 방안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분야별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우리 경제에 아무래도 가장 큰 버팀목인 수출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수출 회복을 위한 반도체 회복이 시급한데 연초에 생각했던 반도체 수출보다는 좀 개선될 기미가 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7개월째 이제 계속해서 하락하고 경상 수지마저도 이제 적자로 이렇게 돌아섰는데요. 예. 이와 같은 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출의 한 20%를 차지하는 이제 반도체 수출이 급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이제 하반기에는 좀 살아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이제 초과 공급 현상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 수출이 한 20%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이제 전망들이고요. 네. 여기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더 악화된다면 10% 정도 더 추가적으로 악화될 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한일 무역 분쟁, 그다음에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부품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이제 오늘부터 예,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죠. 한다고 네.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1, 2개월 정도는 이제 재고로 이제 버틸 수 있겠지만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출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도 이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신차 출시 효과도 내부 사정으로 해서 악화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하반기 수출이 상반기보다 더 나빠지는 쪽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고용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좀 목표치도 올린 상황인데요. 정부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부는 뭐 상용직이 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이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단기 일자리 정책 노력이 이제 취업자 증가를 늘리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판단을 하고 이제 20만 명으로 이제 올려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상용직 일자리 중에서도 36시간 이상의 이제 양질의 일자리는 사실 감소를 하고 있고 주 17시간 미만의 이제 초단기 일자리들이 이제 급속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진단이 틀리면 제대로 정책이 나올 수 없듯이 보면 이번 대책에서도 전부 이제 재정을 풀어서 노인 일자리라든가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늘려서 이제 20만 명 목표를 이제 달성하겠다는 건데 정부 주도로 일자리가 늘어나면 민간에서 줄어드는 일자리는 그거보다 한 1.5배가 많다는 게 이제 OECD 분석입니다. 예.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이제 정부 주도 일자리는 늘어나고 민간이 창출한 일자리는 줄어드는 이런 패턴이 계속된 것도 그런 데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면 사실 20만 목표는 달성하기 사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또 정부는 경제 활력을 위해선 추경 얘기를 빼놓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추경이 6조 7천억 원 규모고 이게 2개월 내에 뭐 신속하게 집행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 추경효가 과연 있을까요? 예, 올해 예산이 470조 원 이제 슈퍼 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이 모자라서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이제 올해는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어느 때보다 이제 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이런 위기는 사실상 정책 실패 때문에 온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추경을 투입해서 이제 상황이 바로 이제 좋아질 것처럼 이제 정부는 얘기하면서 국회를 질타를 하고 있지만은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추경을 투입하는 것은 언발의 이제 오줌 눕기식으로 이제 상황을 자꾸 더 꼬여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보면 추경 규모가 한 6.7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절반을 국채를 발행을 해서 조달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채 발행이 늘어나게 되면 시장 금리가 그 시장 금리하고 환율이 상승해서 이제 소비와 투자가 이런 것들이 구축되는 효과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경을 통해서 하려는 사업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본 예산하고 대부분이 겹쳐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성이 상당히 낮은 분야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라면 이제 추경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우리 경제 대내외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은 가운데 앞서 하반기에 더 좀 어려워질 수 있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책적인 조언을 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해주신다면요. 예,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이제 부작용을 자꾸 재정으로 메꾸려는 이런 재정 만능주의가 상당히 지금 팽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재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구조조정이 이제 지연이 되고 4차 산업에 대한 이제 투자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성장이 이제 고착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세입 기반이 약화되고 국가 채무가 이제 급속히 늘어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나 베네수엘라들이 걸어온 단계인데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권을 하면 누구나 이렇게 이제 마구 이제 재정을 쓰고 싶은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재정 준칙을 도입을 해서 이런 방만한 운영을 제도적으로 이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재정 건전화법을 좀 하루속히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잘못된 정책들을 전부 다 재점검을 하고 수정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이런 위기를 외부 충격이 아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